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를 시작합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실시된 도민 설문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설문에 참여할 인원을 조직적으로 모은 정황도 포착돼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지노 이전에 대한 설문조사에 참여할 인원을 모아달라는 드림타워 측의 부탁을 받은 A씨가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발신인은 드림타워 카지노 관계자의 소개로 만난 B씨. 카지노 이전 설문조사를 진행할 설명회 일정을 짰다며 인원을 채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참여 대상은 제주 지역 체육과 청년단체, 로터리 클럽 등 30여 개 단체의 인원은 400여 명. 이 가운데 호남 향후회와 농민단체는 향후 리스크가 있어 제외하려 한다며 체육과 청년단체 위주로 구성하겠다고 알립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골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한테 나머지 숫자를 채워달라고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뭐 조작이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일정이 계획된 설명회는 6차례. 하지만 코로나19로 대규모 인원 참석이 어려워지자 설명회는 일부 단체만 줄여 진행됐습니다. 설명회는 드림타워 준공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사회 효과에 대한 설명이 먼저 이뤄지고 이에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됐다고 참석자들은 증언했습니다. 25명에서 30명 정도 한 것 같아요. 좀 드림타워 관련된 내용 얘기하고 일자리 창출 관련 얘기하고 경제 효과 얘기하고. 했어요. 네네. 뭐 청년회장이요, 뭐 어디요, 누구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마을별로, 동별로 왔던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네 맞아요. 진행된 설명회 중 한 곳에는 드림타워 측의 소개로 모임을 주선한 B씨가 직접 나와 착값 비용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드림타워 건립에 따른 사회공헌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를 연결해 줬을 뿐이라고 밝힌 상황. 드림타워 운영업체인 롯데관광개발은 제주 대표 기업체 사회공헌 담당 직원의 도움을 얻어 제주도 지침에 맞춰 조사 대상 600여 명 가운데 90명만 3차례 소규모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고 드림타워에 호감을 갖는 이들을 골라 모은 자리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 인원 가운데 일부를 조직적으로 선별해 조사를 진행한 정황이 나오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중문 롯데호텔의 LT 카지노를 제주 드림타워로 이전하기 위한 허가를 앞두고 도의회 현장 방문과 주민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의 카지노 예정 사업장을 둘러보고 카지노 측의 사업 계획을 청취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드림타워 인근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사회 기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달라는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도의회는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에 대한 의견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2공항 제주도민 여론조사가 끝나면서 이제는 도민 갈등 해소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주도 의원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도의 새해 업무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 국민의힘 이경용 도의원이 지난주 발표된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결과 해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2공항 반대가 우세하게 나온 도민 2,000명 조사 결과가 강조되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주민 수용성의 경우 성산 주민들의 여론이 중시돼야 하고 여론조사 실시 합의 당시 결과에 대한 해석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500명을 가지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양 두 개 기관이 했기 때문에 두 개 기관이 5,000명이면 그것을 산술 평균해보는 방법도 해석을 해볼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반면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제2공항 반대라는 도민 의견이 확인된 이상 또 다른 갈등 유발은 안 된다며 갈등 관리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결과를 가지고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나 또 다른 갈등이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도에서 적극적인 갈등 관리를 해줘야 된다. 제주도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 의견도 존중을 하고 반대하시는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는 여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구체적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한편 제주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공석 상황이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원들은 원희룡 도정의 인사 난맥상이라고 비판했고 제주도는 적임자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MBC 뉴스 현정훈입니다. 분양형 콘도는 관광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매매는 가능하지만 제3자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챙기는 임대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법 임대가 만연하고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분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30객실 규모의 한 콘도. 지난 2011년 완공돼 투자 이민제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려는 외국인까지 몰리며 100% 분양됐습니다. 임대를 줄 수 없는 콘도지만 인터넷 등에는 불법 임대 광고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광고에는 아파트처럼 임대를 줄 수 있고 112제곱미터 기준으로 전세 3억 원이란 시세까지 내걸어 홍보합니다. 임대분이 전화 들어왔었죠. 제주도에 뭐 세컨하우스라든가 거주하실 때 이런 분 찾으시는 분들이죠, 거의. 이곳은 수년 전에도 콘도미니엄 불법 임대로 제주도와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도 불법 행위가 왕왕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체 930세대 가운데 150세대가 불법으로 임대됐다는 얘기가 콘도 소유자들 사이에 돌고 있는 상황. 실제로 콘도 안에서는 소유 입주자와 임차인들 사이에 수영장 등 편의시설 사용을 놓고 다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차인 대표가 150세대 정도 넘는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대요. 시설 사용도 아끼지 않는구나, 이렇게 저희들은 그냥. 해당 콘도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임대 계약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임대 행위는 불법임을 소유자들에게 공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계획에 개입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들은 어떤 이런 시설 이용에 대해서 누구가 이제 시설 이용을 하게 해줄 것인가 이거를 공유자가 이제 원하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이런 전산상으로 이렇게 등록해주는 업무만 할 뿐인데 제주시도 불법 임대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현황 조사에 나섰습니다. 개인정보라 가지고 전화번호는 가르칠 수 없다는 이런 따라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이제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빨리 확인해서 저희들 조치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불법 임대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무등산 난개발 논란이 일었던 광주 신양파크 호텔 부지를 광주시가 매입해서 공공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무등산 난개발을 막는 데서 더 나아가 무등산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광주 도시계획을 해나가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2019년 폐업한 광주 신양파크 호텔 부지에는 고급 빌라 건설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무등산 난개발을 우려한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나서 광주시가 직접 부지를 사들여 난개발을 막아줄 것을 요구했는데 광주시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광주시가 예산을 들여 부지를 직접 사들이기로 한 겁니다. 개발 이익이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무등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광주 시민들의 엄중하고도 간절한 염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광주시의 부지를 매각하기로 한 소유주는 자신 또한 광주 시민이기에 무등산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에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사실상 그 사업을 정해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그걸 백지화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손해도 많고요. 그러나 이 광주 시민들의
염원이고 또 저도 무등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광주시는 부지를 매입한 뒤 어떤 형태로 개발할 것인지는 시민들과 함께 소통해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용섭 시장은 무등산 난개발뿐만 아니라 광주 도심에 고층 아파트와 고층 건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무등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계획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에서 30층 이상의 아파트와 40층 이상의 주상 복합 건물 등은 일절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품격 있는 그런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30층 이상의 아파트는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떤 목적이 됐든지 간에 복합 이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40층 이상은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을 막고 무등산과 함께하는 조화로운 도시계획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어제 북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가 아직 대기 중에 쌓여 있는데요. 낮부터는 따뜻한 남풍이 불어들어오면서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오늘 제주시의 낮 기온이 14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예년 이맘때보다 높은 기온 보이면서 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이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오늘도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인데요. 제주도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황은 아니지만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평소보다 화재가 발생하기 쉽고요. 불이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름 등반하시거나 산행과 야외 활동하신다면 화재 사고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건조한 날씨는 내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면서 조금씩 해소되겠는데요. 내일 오전에 산지에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오후부터 점차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글피인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현재 기온 북부와 동부는 5도, 남부는 7도, 서부는 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북부와 서부, 동부는 14도, 남부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대체로 맑겠고요. 낮 기온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강풍이 불겠는데요. 내일 해무도 짙고 물결도 4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공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바람도 약해져서 하늘길 날씨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큰 추위 없이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국토부는 환경부와 관계없이 즉각 제2공항을 계획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 교수 연구자 네트워크도 입장문을 통해 여론조사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 뜻이 반대로 나왔다며 국토부는 제2공항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제주공항의 불편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도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근무했던 업체 사무실에 들러 업체 대표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커피에 타 먹인 뒤 업무용 OTP 카드를 몰래 빼내 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3천만 원을 도박 환전용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보육원에 입소한 원아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19살 A군과 16살 B군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보육원 직원들이 폭력 행위를 묵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후 7개월 된 영아의 아동학대 의심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4일 입건한 아버지인 26살 김모 씨에게 아동보호법상 방임 혐의에 더해 아동학대 처벌법상 상해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영아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기억장애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당 영아는 아직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최근 제주개발공사에 직원을 파견해 회계자료를 비롯해 각종 세무자료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이번 세무조사가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라며 회계법인을 통해 조사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원부 일제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정보 등을 비교해 농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불법 임대차 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 소유주를 농지 이용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정비된 농지원부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단속과 농업정책 수립자료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주산 양배추가 처음으로 러시아에 수출됐습니다. 제주시는 애월농협 유통센터에서 양배추 20톤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산 양배추의 러시아 수출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내 양배추연합회 등은 시장 반응에 따라 수출 물량을 1,000톤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